안녕하세요. 3일 경제독립TV입니다.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4월에 바뀌는 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바뀌는 5가지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궁금하시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4월 과태료 주의보 발령, 대충 넘겼다는 큰돈 나갔다,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 큰돈이 나가고 과태료 불이익을 당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이 되는데요. 또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이 돼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도 4만원에서 14만원이 부과되고, 전동 킥보드 많이 이용하시는데 많이 또 바뀝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에는 과태료도 12만원을 내야 되는데요. 한 가지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이 되는데, 안전속도 5030이라고 얼핏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속 50km로 시내도로 제한속도가 낮아지는데요.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였을 때 보행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당연히 크겠지만, 탁상행정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였을 때 보행자의 사고 시 사망 가능성은 30% 줄어들고, 차량 제동거리도 25% 감소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행이 되면서 많이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0km 정도 줄어들면 평균 2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도로 통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4월 17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금은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도 위반 시에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고 계신데요. 80km 이하면은 12만원 범칙금과 벌점 60점이 부과가 되고, 과태료는 13만원이 나옵니다. 또 20km 이하 초과를 해도 범칙금 3만원에 과태료 4만원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범칙금과 과태료 폭탄 안 마시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들께서는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런 바뀐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면 무의식 중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내비게이터 업데이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범 운영이 되는데요.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제 시범 운영을 되는데, 시장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시행이 되는데, 벌써부터 신고제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 상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혼란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정부는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집주인이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새 계약을 맺는 등의 편법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만,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그 전가된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돼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 5월 또 바뀌는 전동 킥보드 이용 조건인데요. 전동 킥보드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안전사고도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는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이용 가능 연령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후 전국적으로 사고 건수도 57%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483건에서 2019년 876건으로 무려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부상자 수도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규제를 완화할 당시 10대 청소년까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결국은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일명 원동기 면허를 소유한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다시 높입니다. 또한 그 성인이라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탈 수 있도록 변경이 됐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기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외에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 의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홍보하는 표 보고 계신데요. 세부적인 과태료 확인해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용 면허 신설도 추진 중인데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중과가 되는데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이 2년을 맞았는데 정부는 지난달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어린이 사망사고 및 중상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252건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오르는데요. 현재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무려 3배가 늘어난 12만 원까지 부과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제한 속도 규제도 강화가 되는데 보행도로가 없어서 길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해야 했던 이면도로 35곳의 제한 속도를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맹경과태료 300만 원이 시행이 되는데요. 5번째입니다. 4월 1일부터 맹견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연합뉴스에도 300만 원 과태료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면 바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 당신과 주변도 지키라는 그런 게 의무화가 된 것이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4월부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뿔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지만 대부분 보장 금액이 낮았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을 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소중한 내 맹견도 지키면서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칫 큰돈 인명사고까지 이어지는데 이럴 때 한 명당 8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안 하시면 과태료 3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 원, 월 1,250원 수준이니까 맹견 소유자의 부담도 최소화된 것 같습니다.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을 많이 가시게 되는데요. 등산을 갈 때 자칫 또 산나물을 채취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유의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이라고 이렇게 산나물을 무의식 중에 꺾는 경우도 있는데요. 강원도 4월에서 5월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한다는 헤드라인 기사와 함께 산림사법경찰이 대폭 강화가 돼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을 한다고 강원도에서 31일 밝혔는데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내용을 시행되는 곳이 많으니까 조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 산림보호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주요 단속 지역에 배치하고 드론까지 투입해 단속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단속 기간에는 관광업체,
등산 동호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원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불법으로 산나물과 희귀 식약용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데요. 산불 조심 기간임을 고려해서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출입과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인데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채취하다 적발 시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입산 통제 구역에 무단 출입 시 10만 원, 산림이나 산림 임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벌금 5천만 원, 징역은 최고 5년 이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부터 크게 바뀌는 5가지 제도와 산나물 채취의 과태료 5천만 원 부분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